경고, 경고, 경고. 어서 앞으로 와. 그리 오래 버티지 못하니까. 이 지능 기계의 빈틈을 겨우 찾아서 나랑 스크루가 기회를 잡았지. 간단하게 말할게. 네가 없던 시간 동안, 그러니까 엠포리어스에 있어서는 최근 몇 년이겠지. 시간의 팽창이랑 흐름이 다르다는 건 이미 알고 있잖아. 요점만 말하자면 황금의 후예들이 휴식의 닻을 가동했고 나와 스크루룸을 도와 방화벽의 입구를 열었어. 우리는 임시로 손을 써서 그가 움직일 수 없도록 했지만 어디까지나 임시야. 심각한 경고, 심각한 경고.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결론만 말할게. 황금의 후예들이 율법을 완벽하게 장악하기 전 나와 스크루가 이 감옥을 철저히 뚫으려면 아무래도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아. 일단 혹시 모르니 네가 도망칠 수 있게 우리는 계속 부채널 공격을 할게. 너도 이 틈에 이 감옥에서 완벽하게 도망칠 방법을 생각해야 해. 우리는 또 다른 운명의 길의 영향을 감지했어. 심각한 경고, 심각한 경고. 힘이 상당히 강해서 널 도울 수 있을지도. 운명의 길의 힘으로 그가 감지하게. 불법 통신이 종료되었습니다. 헤리타시의 말은 어떤 파벌이 엠포리어스에 왔고 그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는 건가? 나는 과거의 여정에서 여러 운명의 길의 힘을 얻었어. 엠포리어스에 도대체 어떤 세력이 온 거고 어떤 운명의 길의 힘으로 도움을 요청할지 곰곰이 생각해보자. 이곳에 보이는 건 내 과거 기억인가? 몸에 스텔라론이 있는 내가 우주정거장 헤르타에서 깨어나 파멸의 힘을 얻었어. 절멸대군을 탄생시킬 세계라면 분명 파멸이 주목할 테니 내가 가진 스텔라론이 엄청 유용할 거야. 하지만 반물질 군단과 소멸파를 부르는 게 정말 도움이 될까? 실패가 꼭 나쁜 건 아니야. 이 힘에 이끌려온 녀석들은 좋은 녀석들일 리가 없어. 나는 벨로부그에서 축성가가 그곳에 남긴 화염의 렌스를 얻었고 그 덕분에 보존의 힘을 손에 넣었지. 맞아. 아무리 외진 곳이라도 사업 기회만 있다면 분명 컴퍼니가 관심을 가질 거야. 엠포리어스는 개발되지 않은 비즈니스 블루오션이잖아. 컴퍼니 친구들이 오지 않더라도 이곳에는 성과 광산이 있으니 축산가와 유목광부도 분명 도움이 될 거야. 컴퍼니의 큰 손도 해외 시장이 없는 엠포리어스에는 손을 뻗을 수 없나 보네. 나는 페나코니에서 시계공의 중절모를 받아 질서에 선전포고하고 화합의 힘을 손에 넣었지. 맞아. 큰 사랑을 품은 가족이라면 분명 나라는 은인을 기억하고 있을 거야. 그들의 음악은 온 우주에 퍼져 있으니 분명 도움의 손길을 내밀겠지. 자, 여러 챕터 동안 방치해뒀던 중절모를 쓸 때가 됐어. 시계소년과 함께 부르자. 화합의 세상에서 무별이 반짝이니.
리고스 씨는 이 스토리에 BGM이 들어가는 게 싫은가? 정말 센스 없는 관중이네. 기억. 맞아. 나는 블랙스완 씨의 초대를 받아 엠포리어스에 왔고 이곳에서도 후리의 눈길을 받았으니 기억의 정원은 분명 엠포리어스와 밀접한 관계가 있을 거야. 이곳에서는 기억의 행적도 곳곳에 보여. 그들의 의도는 모르겠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다른 선택지가 없지. 드디어 기억의 소리를 따라 너를 찾아내. 기억과 개척이 교차하는 길을 걷는 자. 경고, 경고, 경고. 지식의 감옥은 우리를 막을 수 없어. 우리는 영과 일에 로직에 있지 않으니까. 자, 로고스의 감옥을 떠나자. 엠포리어스의 미소스는 네가 계속 쓰길 기다리고 있어. 가장 밝은 그 별과 새벽을 암시하는 별이 떠오를 때 방황에 익숙한 한 척의 배가 드디어 섬의 만에 들어왔지. 운명의 길을 걷는 자여, 우리가 너를 벗어나게 해줬으니 어서 앞으로 가. 기억의 아이가 너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마치 세븐스? 마치 세븐스가 왜 여기 있지? 드디어 왔구나. 정말이지. 너무나도 오랜만이야. 파트너, 정말 보고 싶어 죽는 줄 알았어. 그렇게 슬퍼하지 마. 이렇게 다시 만났잖아. 아휴, 여기서 널 기다리는 거 정말 따분하더라. 대화할 사람도 없고 인터넷도 없고 심지어 먹을 거나 마실 것도 없었지. 완전 감옥에 갇힌 느낌이었다니까. 그러던 중 드디어 우리의 대영웅 나를 구하러 와준 거지. 만세! 최근 분명 엠포리어스에서 많은 일을 겪었겠지? 나한테 자세하게 들려줘야 해. 그럼 천천히 말하면 되지. 왜? 나랑 길게 얘기하기 싫은 거야? 근데 일단 이런 음산한 곳에서 계속 얘기하지 말자. 재회에 전혀 어울리는 장소가 아니잖아. 나를 현실로 데려가줘. 어떤 이상한 소리가 나한테 이 길을 따라서 계속 걸어가면 엠포리어스로 들어갈 수 있다고 알려줬어. 어서 가보자. 나는 이 세계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직 모르거든. 뭐지? 마치 세븐스의 느낌이 뭔가 이상한데? 왜 멍하니 있는 거야? 설마 이곳이 마음에 든 건 아니지? 빨리 가자. 빨리. 아마 이 문이 출구일 거야. 단순 착각일 수도 있으니 우선 따라가 보자. 왜 그래? 아까부터 아무 말도 안 하던데. 설마 너무 오랜만이라 나를 그리워한 거야? 하지만 지금은 꾸물거릴 시간 없어. 황금의 후예랑 지니어스들이 다 널 기다리고 있잖아. 안 그래? 역시 이상한 느낌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어. 어? 엠포리어스는 황금의 후예와 영웅의 여정이 있는 세계니까 조금만 생각해봐도 알 수 있잖아. 하지만 엠포리어스는 외부에서 관측할 수 없어. 다낭이 알려준 게 아니라면 알 수 없을 텐데. 아닌데? 우연히 지나친 게 아닐까?
괜찮아. 다낭같이 든든한 녀석은 걱정할 필요 없어. 분명 어딘가에서 멀쩡하게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거야. 아니, 지니어스의 도움 덕분에 다낭은 분명 무사히 돌아갈 수 있었을 거야. 게다가 내가 알던 마치 세븐스는 동료에게 이렇게 무관심하지 않은데 뭔가 이상해. 그녀는 마치 세븐스가 아니야. 나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것저것 질문할 필요 없어. 시간도 아낄 겸 솔직하게 이야기해봐. 역시 스쳐가는 기억의 그림자만으로는 무명객의 인연을 속일 수 없구나. 그럼 더 이상 숨길 필요 없겠지. 확실히 우리는 네가 알던 그 마치 세븐스가 아니야. 하지만 우리는 너를 엠포리어스로 돌려보내줄 수 있어. 우리를 도와주기만 한다면. 걱정 마. 이 모습은 단지 네 기억을 빌린 것뿐이야. 너의 신뢰를 얻기 위해 우리가 먼저 누군지 알려줄게. 기억의 정원. 이미 잘 알고 있겠지? 미리 말하자면 네가 머뭇거리고 있는 지금도 엠포리어스 내부의 시간은 빠르게 흘러가고 있어. 네가 지식의 적을 막고 싶다면 우리와 협력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텐데. 지식은 실험과 무관한 결과를 쓸모없는 폐기 데이터로 여겨 휴지통에 버리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기억에 있어 그 순간들은 모두 우주를 엮는 중요한 자료거든. 너 같은 대영웅한테는 겸사겸사 할 수 있는 별거 아닌 일이야. 게다가 만약 너희의 계획이 실패해서 실수로 그 아이언툼이라는 대학당이 나타난다면 은하 전체가 무너질 거야. 안전장치가 하나 더 늘어나는 것뿐인데 좋잖아? 네가 기억의 정원이 원하는 물건을 얻게 도와준다면 아이언툼이 모든 걸 포맷해도 우리가 기억으로 세계를, 심지어 우주도 재건할 수 있어. 그러니 우리 대신 엠포리어스 기억의 시작점을 찾고 밖으로 가져와줘. 무르주께서 이미 너에게 눈길을 주셨으니 잡아떼려고 하지 마. 그 이야기책이 바로 가장 좋은 증거야. 설마 그녀들의 가문이설에 혹한 건 아니지? 이 꼬마들한테 너를 감옥에서 데리고 나오라고 한 건 나야. 하지만 그 사이에 기회를 노리는 날벌레들이 엮일 줄은 몰랐네. 기억은 너를 엠포리어스로 돌려보낼 수 있지만 그들의 방식을 따를 필요는 없어. 물론 너가 어떤 거래를 하거나 어떤 대가를 치를 필요도 없지. 너에게는 오랜만에 보는 거겠지만 허니, 말할 필요 없어. 지금 네 기억 속에 의문점들이 너무 많아. 답답하다는 걸 알아. 일단 그런 건 좀 내려놓고 지금은 나만 믿으면 돼. 아니면 더 증거가 필요해? 걱정 마. 그거야 쉬우니까. 멈춰! 우리 선투샷은 아니, 내 거야! 우리가 있으니까 그런 결말은 일어날 리 없어! 지금부터 난 나차려. 조각상이 바로 다낭의 형제구나! 우베커! 탄수화물을 줄이자! 날 귀여운 아가씨라고 불렀어! 절! 고급 회원으로 만들어주세요! 하다고 해도 우린 절대 도망치지 않을 거야! 몇 대 맞고서도 기억이 안 나는지 확인해볼까? 아주 생생하지?
나는 널 속이고 싶지 않아. 그러니 그녀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을 거야. 엠포리어스의 3월은 영원한 밤의 장막의 시간을 속하니 일단은 에버나이트라는 이름으로 너의 기억에 들어가게 해줘. 너에게 더 많은 걸 설명해주고 싶지만 지금은 아니야. 우리에겐 시간이 정말 많이 있지만 엠포리어스는 그렇지 않아. 지식과 파멸을 막지 못하면 네가 아끼는 여정이 멸망의 전주를 맞이할 거야. 엠버 기원이 아니라 1분 초 단위의 초읽기가 시작되겠지. 그러니 이 선물을 가져가. 뜨겁게 타오르는 불씨이자 거래의 갑주야. 그 안에는 기대와 전 세계의 열량이 담겨 있어. 과거의 물결. 그녀는 이 불을 세월의 강에 숨겨 소원이 시간을 뛰어넘고 미래의 너에게 전해지길 바랐지. 이제 그걸 가지고 돌아가 봐. 허니, 엠포리어스로 돌아가 마지막 재창기를 뒤집는 거야. 가서 구세주를 위해 걸음을 멈췄던 세월과 찰나인 긴 세월 속에서 절대 파멸의 운명에 굴하지 않았던 항쟁을 직접 봐. 그리고 이 기억의 축복을 받은 불씨로 그들의 기대에 응하고 미래를 개척해. 나는 시간의 구석에서 다음 만남이 올 때까지 조용히 지켜볼 테니까. 아마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거야. 이건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나아가 계속 개척하는 거야. 엠포리어스를 위해, 너를 위해, 그리고 네 기억 속에 마치 세븐스를 위해 앞으로 나아가. 여기가 오크마라고? 아무도 없고 여명기계도 꺼져 있네. 내가 늦은 건가?
표식의 탓? 제외할 때 무슨 말을 할지 많이 고민했었는데 막상 말하려니까 할 말이 이거밖에 없네. 돌아온 걸 환영해, 파트너. 정말 너무나도 긴 시간이었어. 지금 많이 혼란스럽지? 네가 없던 동안 엠포리어스에는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 걱정 마. 구세주가 흔들리면 안 되잖아. 이제 나랑 같이 세월의 두루마리를 펼쳐서 모두가 너에게 남긴 말을 읽어보자. 내가 1000년 동안 있었던 일들을 전부 알려줄게. 그렇게 하면 그것들은 더 이상 나 혼자만의 기억이 아니게 될 거야. 키르네는 내 말이 안 들리는 건가? 이 시간에 봐, 과거의 풍경이 나타났어. 정말 시간이 빠르네. 구세주가 사고를 당한 뒤로 벌써 200년이나 지났다니. 리고스를 막기 위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율법, 낭만, 바다, 세 개의 볼시를 반환했어. 하지만 그래도 테라복스는 몰락했고 두 지니어스의 소식도 들을 수 없게 됐어. 테리드라님도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였으니 이렇게 가다가는 재창기가 반드시 도래해 엠포리어스를 파멸시킬 거야. 아무래도 결말을 바꾸는 핵심은 역시 부세의 볼시인가 보네. 두 지니어스가 남긴 지시에 따르면 우리는 어떻게든 그걸 구세주에게 전해줘야 해.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하지? 불씨를 숨길 방법을 찾아야 하고 리고스에게서 시간을 벌 방법도 필요하잖아. 그거라면 키레한테 좋은 소식이 있어. 어젯밤에 또 그 꿈을 꿨는데 꿈에서 티탄의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선명하게 들렸고 불빛을 미래로 전하라고 말했대. 그건 오르닉스의 신탁이야? 이번에는 인간의 편에 서서 동족의 불씨를 숨기기로 한 건가? 확실히 엠포리어스의 운명이 아직 끝날 때가 아닌 것 같네. 맞아. 역사는 이미 변했고 인류와 티탄 모두 세계의 존속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어. 어둠 속에서 시대를 넘어선 긴 계주가 곧 시작되려는 것 같네. 안타깝지만 삶은 언제나 순조롭지 않지. 라돈의 군대가 이미 다가왔고 그들을 이끄는 자는 그 리쿠르고스야. 그는 지금 오크만 문 앞에 있어. 광역 3960년 캐리드라는 파고사 출정을 사유로 황금의 후예 500명의 목숨을 바쳐 율법의 실현을 완료했어. 그 참극에 엠포리어스 전체가 충격에 빠졌지. 같은 해에 카이사르 캐리드라는 암살을 당해 사망했고 금실을 짜는 자 아글라이아가 지휘관 자리를 이어받았어. 인류의 두 번째 불을 쫓는 여정은 위태로운 상황에서 시작됐지. 자, 여기야. 영혼의 거룩한 도시라. 그 영원함이 어떻게 시에서 말한 대로 이루어질까요? 마무리할 천궁은 폐허가 됐고
수많은 평범한 자들이 여러분의 집요한 반항으로 헛되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제 거절의 대가를 확인할 차례입니다. 제 질문에 다시 대답하시죠. 케팔의 불씨는 어디에 있죠? 거룩한 도시를 평지로 만들면 찾을 수 있을 것 같나요? 제가 보기엔 당신이 얻을 수 있는 건 먼지밖에 없을 듯하군요. 잊었나 본데 율법으로 인해 당신도 예언 속 황금의 후예를 죽일 수 없어요. 저는 그 점을 부인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크마의 경건한 시민들이 여러분이 울부짖는 소리를 듣고 제게 답을 줄 수 있길 바라고 있죠. 이제 전 여러분의 가슴을 베어 뜨거운 황금피로 사람들을 세례할 것입니다. 먼저 사과드리겠습니다. 당신부터 시작하죠. 맹목적인 금실을 짜는 자요. 아글라이아님, 여기는 제게 맡기고 어서 떠나세요. 아니, 성령. 여기에 남아야 할 사람은 나야. 네? 그의 음모가 실현될 수 없는 이유는 낭만이 약속대로 엠포리어스를 위해 난공불락의 갑옷을 만들어줄 예정이기 때문이지. 그 갑옷의 이름은 바로 단결이야. 넌 꼭 무사히 살아남아 내가 죽었다는 소식을 여전히 싸우고 있는 전사들에게 전하고 그들과 함께 계속 나아가야 해. 카이사리의 죽음이 항쟁의 횃불에 불을 지핀 것, 그걸 잘 지켜서 미래에 우리의 구세주에게 전해줘. 카이사리의 죽음이 항쟁의 횃불에 불을 지핀 것처럼 내 죽음은 그 불씨를 영원히 타오르게 할 거야. 그걸 잘 지켜서 미래에 우리의 구세주에게 전해줘. 50년 후 리고스는 다시 군대를 이끌고 오크마를 공격했어. 그는 거룩한 도시를 바로 침략해 마모리얼 천궁을 파괴했고 사람들은 그걸 3차 오크마 포위전이라고 불렀지. 그 전투에서 총 9만 명의 젊은 병사들이 오크마를 위해 싸우다 용감하게 전사했고 그 중에는 두려움을 모르는 지도자 아글라이아도 있었어. 구세주님, 앞으로 나아가세요. 앞으로 나아가세요. 얼음이 녹으면 꽃이 피고 절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날은 방구석 공주가 다시는 못 돌아온다는 거야? 그냥 그렇게 떠난 거야? 카스는 이미 결정을 내렸으니까 우리 역시 그녀의 각오를 저버릴 수 없어. 하지만 오크마에 남아서 죽음을 기다리는 것과 스틱시아에 가서 죽음을 기다리는 게 뭐가 다른 건데? 난 천도에는 반대야. 케파의 보호를 받는 오크마가 그 죽음의 도시보다는 더 안전하지 않아? 카스의 계획에 천도하자는 내용은 없어. 네 말대로 오크마는 인간의 은신처고 우리는 모두를 스틱시아로 옮길 생각이 없어. 구세주를 위해 준비한 마지막 카드는 카스, 나, 히실린스 언니 3명으로 충분해. 뭐? 얼마나 대단한 카드길래 당신이 3명이나 희생해야 한다는 거야? 우리는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거야. 구세주가 돌아오면 안전하게 재창기의 장소에 도착할 수 있도록 말이지. 스틱시아는 죽음과 바다가 교차하는 국가야. 그곳에서 바다와 통로의 권능을 결합하면 우리가 창세의 소용돌이로 향하는 해류를 만들 수 있어. 그리고 죽음의 반신은 구세주가 돌아올 때까지 그 비밀 통로를 영원히 지켜주겠지. 리고스가 창세의 소용돌이를 목표로 삼을 거라는 건 모두 알고 있잖아. 그러기에 우리가 꼭 이렇게 해야 하는 거야. 역시 아이도니아의 독전 성년에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기백이 넘치는걸. 그리고 사이퍼, 우리는 네가 최대한 빨리 크렘노스 성에 가서 어떻게든 본젠과 꼭 동맹을 맺어줬으면 해. 예언 속의 왕세자가 이미 탄생했어. 그는 오크마의 새로운 수호자가 돼서 우리가 떠나면 이 땅을 계속 지켜줄 거야. 그
그거라면 걱정할 필요 없어. 방금 크렘노스 성에서 돌아온 거야. 단지 소식보다 더 빨랐을 뿐이지. 트립이 뭔가가 엄청 빠른 속도로 오크마 쪽으로 날아오고 있어. 왜 그래? 이건 창이야. 크렘노스인이네. 그들의 왕이 벌써 왔구나. 반신 트리스비우스와 사이퍼라의 보호 덕에 오크마는 연이은 압박을 버틸 수 있었지만 점점 상황이 힘들어졌어. 카스토리스는 스틱시아를 최후의 수단으로 삼고 죽음의 시련을 완료해 정체된 저승의 강을 물러나게 했지. 이후 트리스비우스는 먼 여정을 떠났어. 같은 해에 크렘노스의 유리폰 왕이 왕자 마이데이모스를 데리고 동맹에 가입했고 거룩한 도시를 지키기 위해 구세의 전쟁에 헌신했지. 앞으로 나아가. 그리고 내일 봐. 나를 쪽에서 이 세계를 1초라도 더 유지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 하지만 그러면 엄청 아플 거야. 아픔은 기나긴 고통을 가져오겠지만 나를 무너뜨릴 수는 없어. 나는 네가 만갈래의 문을 지나 절벽 아래로 뛰어내릴 때 분명 같은 생각을 했을 거라고 믿어. 반박할 수가 없네.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오크마의 유일한 선택지이기도 하니 내 말대로 해. 나의 영혼을 5개로 나누어 내게 불멸의 몸을 만들어줘. 분쟁의 창내를 영원히 높이 걸고 세상의 끝까지 적을 죽이겠어. 트레스비우스, 슬퍼할 필요 없어. 우리는 이미 예언에서 말한 내일을 향해 많이 나아갔잖아. 안 그래? 이번 생에 나의 부족 사람들은 더 이상 거짓된 인도에 빠지지 않을 거야. 크렘노스의 운명은 이미 핏자국을 씻어냈어. 이제 엠포리어스에는 분쟁이라는 신이 필요하지 않아. 그러니 내가 과거의 율법을 부수고 천벌의 창이 다시 세계를 지키는 무기가 될 수 있게 해줘. 우리는 알겠어. 그리고 하나만 더 도와줄 수 있어? 깨달음의 나무 정원의 7현인이 이미 여정을 떠났으니 곧 도착해서 저항에 함께할 거야. 그들 중에 아낙사쿠라스라는 학자가 있는데 그자는 비범한 안목을 지녔고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아. 이 영혼 분리 의식은 나의 결단이기도 하지만 그의 충고에서 시작된 것이기도 해. 그의 지략은 분명 엠포리어스 존속에 큰 힘이 될 거야. 그를 잘 돌봐줘. 그리고 나 대신 이 꺼지지 않는 화염을 계속 전해줘. 아낙사고라스의 의식을 통해 분쟁의 반신은 자신의 영혼을 영광, 용기, 강인, 희생, 이성으로 나눴고 피의 결정에 봉인한 다음에 전장에 뛰어들었어. 세상 사람들은 신왕의 몰락을 위해 10일간 성대한 장례를 열었고 그는 자신을 희생해 인류에게 200년의 평화를 가져다 주었지. 앞으로 나아가. 내 피로 너의 앞길을 열어줄 테니. 앞으로 나아가, 회색이. 그리고 내일 봐. 거짓말을 덮으려면 더 많은 거짓말이 필요한 법이라. 역시 제복녀의 말이 맞았네. 이성과 계략. 마지막 계획을 너와 내가 힘을 합쳐 완성해야 할 줄은 몰랐군. 그 양철군을 잡으려면 네 트릭이 필요해. 게다가 이건 우리의 마지막 기회니 까다롭게 굴 거 없잖아. 안 그래? 너무 간단하게 생각하지 마. 리고스는 이제야 오크마가 과거 50년간 빈성이었다는 걸 알아채서 화가 머리 끝까지 났을 테니까 무슨 짓을 할지 몰라.
바로 그게 필요했어. 그가 아무리 천재라도 분노의 눈이 머는 건 똑같지. 나중에 그가 의회에 들어와서 나랑 대치할 때 네가 펑 하고 연금술을 사용해서 그를 우리에 갇힌 짐승으로 만들어줘. 게다가 네가 어떻게 구세주로 위장하든 간에 그 누구에게든 정체를 들키면 안 돼. 인간의 연성진으로 신에 버금가는 존재를 가두겠다고? 정말 꿈 같은 소리군. 쫄은 거야? 아니면 계략의 반신을 믿지 않는 거야? 그냥 간단하게 말해줘. 할 수 있어? 없어? 당연히 할 수 있지. 그런 건 식은 죽 먹기야. 하지만 두 개의 조건이 있어. 이게 마지막 전투니까 할 거면 실수 없이 완벽하게 해야 해. 말해봐. 첫째, 전장을 창세의 소용돌이로 옮겨야 해. 정황상 구세주가 그쪽에 나타나는 게 더 설득력이 있잖아. 게다가 소용돌이는 원래 세상과 단절된 금지구역이야. 즉 엠포리오스에서 가장 감옥에 어울리는 곳이지. 네 말대로 하면 우리 구세주는 돌아오고 나서 니고스와 정면 대결을 펼쳐야 할 텐데? 그건 애당초 피할 수 없는 싸움이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녀에게 최대한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뿐이지. 그리고 그게 바로 두 번째 조건이야. 기억나? 소용돌이는 원래 파구사의 소유였고 세상에 남은 얼마 안 되는 생존자 중에 마침 바다의 반신이 있잖아. 이 계획을 히실렌스에게 알려줘서 참여하게 하면 돼. 나는 미리 나를 현자의 돌로 연성해서 술식을 적을 테니 때가 되면 그녀는 나를 부숴서 소용돌이의 바다에 부서진 가루를 흩뿌리는 거야. 나무정원의 아이. 사람들은 네가 미쳤다고 말하던데 그 말이 사실이었구나? 나는 은둔한 천재를 속이는 방법은 모르지만 안티키테라인에게 고통을 줄 방법은 이성의 반신에게 만 가지나 있지. 그리고 방금 내가 말한 건 만 가지 중 하나일 뿐이야. 그래서 네 술식은 도대체 어떤 효과가 있는 거야? 연극의 클라이맥스를 함부로 알려줄 수는 없지. 지금쯤이면 히아킨도 하늘 일족의 의식을 완료했을 거야. 그 신뢰관중이 나처럼 공연하는 걸 좋아한다니. 그럼 우리가 선사할 연극을 기대하라고 하지. 그 구세주가 어떻게 재창기를 완수할지는 우리가 걱정할 일이 아니야.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마지막 전투는 싸움에 서툰 두 반신이 일으킨 거지. 이후 이성과 계략은 약속을 지켰어. 그들은 생명을 대가로 니고스를 창세의 소용돌이에 봉인했지. 오늘날까지 말이야. 앞으로 나아가 아직 이루지 못한 위대한 업적을 완성해. 고민할 필요 없어. 앞으로 나아가. 그냥 달리기만 해도 충분해. 키르드미 씨, 여기는 정말 고요하네요. 오크만은 영원히 굳건할 것이다. 사이퍼 씨의 거짓말이 결국 드러났네요. 하지만 괜찮아요. 지금까지 우리 모두 사명을 완수했으니까요. 이제 구세주가 돌아오는 그날까지 기다리면 돼요. 그녀가 어디에 있든 맑은 하늘에 걸린 무지개 다리가 그녀를 최후의 전장까지 호송해줄 거예요. 키레둥이 씨, 기나긴 계주가 드디어 끝나가고 있어요. 이제 운명의 마지막 바통을 당신한테 넘겨드릴게요. 아니지. 이렇게 말하니까 뭔가 이상하네요. 결국 이 여정의 최초의 불씨는 당신과 그분께서 가져온 거니까요. 내가 1000년 동안 있었던 일들을 전부 알려줄게. 그렇게 하면 그것들은 더 이상 나 혼자만의 기억이 아니게 될 거야. 마찬가지로 나도 너와 함께 보냈던 시간을 모든 사람에게 들려줄 거야. 그렇게 하면 우리가 걸어온 길이 모든 사람의 기억이 되겠지. 사람들은 더 이상 뭔가를 추구할 필요가 없다는 걸 알게 될 거야. 엠포리어스는
이미 신탁에서 말한 여명을 맞이했으니까. 이 몸이 말했던 것처럼 지난번보단 쉬울 거야. 안 그래? 지금 이 순간에 너는 어떤 표정을 짓고 있을까? 분명 예전처럼 침착하고 강인하며 자신감이 넘치는 표정이겠지? 기회가 된다면 한 번 더 그 얼굴을 보고 싶네. 우리가 이별한 뒤로 정말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어. 똑똑한 너라면 지금쯤 분명 알아차렸겠지? 여기는 현실이 아니라 세월의 미궁이야. 계주의 마지막 주자로서 나는 운명 3상의 신전으로 돌아가 오로닉스에게 이 이야기들을 전해주고 모두가 적은 페이지를 전부 기억의 병에 담을 거야. 그리고 그 병이 안전하게 떠나서 부세의 불씨와 함께 시간의 강을 지나 너의 곁에 닿으면 네가 엠포리어스로 돌아올 수 있게 인도해줄 거야. 마치 우리의 첫 만남처럼. 그렇지? 비록 이 세상의 엠포리어스에는 세월의 반신이 없지만 세월은 항상 인간의 편에 서 있었어. 너가 돌아오기 전 재창기가 일어나는 걸 막으려면 이 방법밖에 없었지. 그리고 이렇게 해야만 이 몸이 마지막 불을 쫓는 여정을 구세주의 마음에 온전하게 담을 수 있으니까. 결국 신세계는 네 기억 속에서 탄생할 거야. 이야기의 주인공이 빠져서는 안 되잖아. 나는 너가 절대 실망하게 하지 않을 거라 믿어. 언제나 그랬듯이. 기억나? 화이논이 우리를 시작점으로 돌려보냈을 때 나와 넌 이별을 경험했었잖아. 하지만 결국 이 몸은 모든 과거를 가져와 너랑 다시 만났지. 기억은 바로 그런 거야. 시간의 강에서 마모되고 흩어질 수 있지만 절대 떠나지 않아. 마음의 구석에서 부름을 받으면 기억은 분명 더 아름다운 형태로 다시 떠오를 거야. 그러니 걱정하지 마. 3355만 337번째 불을 쫓는 여정 역시 너의 일부로 만들자. 이 몸도 저번 경험 때문에 많이 익숙해졌어. 이제 스틱시아로 향해 바다의 반신이 수호하는 소용돌이의 입구를 찾아 결전의 무대로 달려가야 해. 걱정 마. 이 몸이 너와 함께 할 테니까. 우리 모두, 심지어 파이넌도 함께 구세주와 함께 할 거야. 짧은 작별을 마친 후 출발하자. 우리가 여정을 시작할 때 약속했던 것처럼. 쓸모없는 고민은 던져버리고 웃음과 결심을 내일로 가져가자. 마지막 바통을 그분께 건네주려면 얼마나 기다려야 할까요? 시간이 오래 걸려도 괜찮다고. 기다리는 건 이 몸이 가장 잘하는 일이니까. 세상을 3천만 번 겪고 나서야 파트너가 우리 곁에 왔어. 그렇다면 조금 더 기다려도 괜찮잖아? 하지만 키레둥이, 기다려도 끝내 그 영웅이 오지 않는다면. 그럴 리 없어. 난 알고 있거든. 시간이 얼마나 흐르든 그녀는 반드시 이곳으로 돌아오리란 걸.
우린 절대 그녀를 실망시켜서는 안 돼. 하늘이 당신을 위해 햇살을 비출 거예요. 낭만이 너의 앞날에 함께하길. 이성인 너에게 깨우침을 주리. 분쟁이 널 격려할 거다. 계략이 네 성공을 보장할게. 죽음이 당신의 영혼을 지켜드릴게요. 마지막으로 통로가 네 앞길을 안내해줄 거야. 그리고 세월이 대척의 여정을 가슴에 새길 테지. 여기가 스틱시아라고? 왜 이렇게 변한 거지? 바다의 반신이 지키는 소용돌이 입구를 찾아야 하는데 히실렌스가 아직도 여기에 있을까? 오랜만입니다, 개척자님. 황금의 후예 영웅들은 운명을 정복하기 위해 기꺼이 자신을 산산조각 내고 또 끝없는 고독을 견디며 모든 걸 바쳤죠.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운명엔 절대 실패가 없습니다. 이성과 계략이 제 몸을 구속했지만 제 의지는 그로 인해 침묵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바다의 반신 글래디오럼경 히실렌스는 노랫소리로 절 환상에 빠뜨려 한 천재를 몰락시키려 했죠. 하지만 아쉽게도 그건 헛된 망상에 불과합니다. 그 교도소장은 흘러버린 시간으로 인해 미혹에 빠졌지만 그녀의 죄수는 전과 같이 태어나죠. 전 이곳을 떠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한들 어떤가요? 이런 우화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어두운 동굴 속에 사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두 다리와 목이 묶여서 주위를 둘러볼 수도 서로 마주볼 수도 심지어는 자기 자신조차 볼 수 없었죠. 그들 뒤에는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고 앞에는 동굴의 암벽이 있었습니다. 불빛은 그들의 그림자를 드리웠고 그들의 소리는 암벽에 부딪혀 메아리가 되어 돌아왔죠. 우리에겐 그 모든 게 허상으로 보이지만 그들에겐 그것이 곧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저는 동굴에 갇혔지만 이 모든 게 찰나의 꿈에 불과하다는 걸 압니다. 그러니 꿈에서 몸부림칠 필요 없이 그저 기다리기만 하면 되죠. 그리고 마침내 저의 해방자가 왔습니다. 절 완전히 꺾고 당신과 아무 상관없는 이 세계를 구하고 싶다면 이곳에 노래하는 자를 깨워 장세의 소용돌이라는 감옥을 열어야 하죠. 당신은 직접 제 수갑을 풀고 동굴을 무너뜨리게 될 겁니다. 물론 서두를 필요 없습니다. 당신을 그 환몽 속으로 안내해드리죠. 그 교도소장의 기억 말입니다. 조용히 환상 속의 이야기를 감상해 주셨으면 좋겠군요. 이성적으로 보면 구세주는 이 세상의 전부를 눈에 담아야 할 의무가 있고, 감성적으로 보더라도 눈앞에 있는 기억은 모든 엠포리어스인들의 운명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장면이니까요. 당신은 그것들을 완전히 공감해야 제 생각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하면의 의미를요. 당신의 뜨거운 결의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럼 마지막 무대에 오르기 전에 앞서 말했던 우화를 바탕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동굴 속 죄수들은 그림자와 메아리를 진정한 세계로 여기지 않고 그 실체를 알았을까요? 보십시오. 불빛이 그녀의 기억 속에 있는 얼굴을 비춰냈군요. 저들 역시 이 연극의 배우죠.
바닷속에 만연한 칠흑의 물결 때문에 우리 왕국이 위기에 처했어. 너무 걱정하지 마. 여왕님께서 직접 재앙을 잠재우기 위해 국경으로 가셨잖아. 이 장면은 바다의 황금의 후예가 탄생했을 때의 역사입니다. 과거 그녀는 세이린이라는 이름을 가진 티탄 권속이었습니다. 그 당시 카오스 라나는 검은 물결의 확산을 억제했지만 아이언톤의 묘상을 완전히 제거하지는 못했죠. 검은 물결은 여전히 세계의 깊은 곳에서 요동쳤고 세이렌의 나라가 가장 먼저 파멸을 맞이했습니다. 들어봐. 헬렉트라의 노랫소리야. 그녀가 우릴 부르고 있어. 어서 가자. 헬렉트라의 노랫소리는 곧 여왕님의 칙령이니까. 검은 물결이 바다를 위협하지 못하도록 여왕님은 모든 걸 바치셨어. 여왕의 잔에서 탄생한 그녀는 지극한 축복을 받아 최고의 신력을 이어받았지. 자매들이여, 드디어 왔구나. 당연하지, 헬렉트라. 우린 너의 아름다운 소리를 듣고 온 거야. 그녀의 진짜 이름은 헬렉트라입니다. 그건 과거의 그녀이며 미련 속에서 되돌아보는 잔상이죠. 여왕님이 우릴 부르셨어. 아마 체력이 바닥나셨을 거고 결국에는 검은 물결이 국경으로 흘러들어올 거야. 그럼 어떡하지? 설마 우리 해역도 시꺼멓게 변해버리는 거야? 걱정 마. 우리가 여왕님 대신 검은 물결을 담는 잔을 들어올려 함께 나라와 백성을 지켜낼 테니까. 보잘것없는 티탄 권속의 진리의 물결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다니 참 순진하군요. 바로 그 순진함 때문에 고난이 시작된 겁니다. 여왕님의 행궁이 바로 앞에 있어. 예전에 아름다우셨던 모습도 이젠 오염으로 뒤덮였겠지. 타구사, 고귀한 여왕이시여, 당신의 부름을 듣고 왔습니다. 나의 물고기들아, 기쁘게 헤엄치는 너희를 보니 왕국의 불행을 차마 입에 올릴 수 없구나. 난 내가 검은 물결을 전부 마셔버릴 수 있을 줄 알았단다. 하지만 아무리 깊은 잔도 결국은 넘치는 법. 이젠 더 이상 진흙을 담아낼 수가 없구나. 걱정 마세요, 어머니. 우린 모두 바다의 아이랍니다. 우리가 당신을 위해 숙명을 함께 짊어질게요. 우리가 당신의 직책을 이어받아 검은 물결을 몰아낼게요. 우리가 당신의 성대를 고치고 저주의 더러움을 이어받을게요. 물고기들아, 분쟁의 창이 떨어지면 너흰 그만 물러나거라. 약속하마. 지상의 도시국가가 너희를 위해 영원히 끝나지 않는 연애를 열어줄 것이다. 이게 내가 너희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은혜란다. 하구사는 심연 속으로 빠져들었고 잔은 깨졌죠. 검은 물결에 주입된 파구사의 취기는 엠포리오스의 최초의 광기를 가져왔습니다. 세이렌들은 약속된 연회를 맞이하기 위해 몸이 썩고 뼈가 마를 때까지 티탄의 조각을 찾아 헤맸죠. 계속 감상하시죠. 지금부터의 무대는 그녀의 부서진 운명처럼 오랫동안 방치됐으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지혜는 이성 모델의 한계를 훨씬 뛰어넘는군요. 넘어갈 수가 없어. 아무래도 옆에 있는 기적의 구슬을 써야 할 것 같아. 결말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아무리 당신이라도 그걸 바꿀 순 없죠. 이 가련한 등불처럼요. 이걸로 뭔가를 만들고 싶은데 뭘 만들면 좋을까요? 내 꼬리는 악귀에게 갉아먹혀서 더 이상 멀리 헤엄칠 수 없어. 엘렉트라, 내 지느러미는 검은 진흙에 잠겨서 더는 너와 함께 춤을 출 수 없어. 다들 포기하지 마. 여왕님이 약속하신 그 연애를, 스틱시아라는 도시국가를 벌써 잊은 건 아니지? 잊지 않았어. 그곳은 매일 밤마다 우리 꿈속에 나타나니까. 꿈에서 본 성은 정말 아름다웠고 등불은 어두운 바다의 밑바닥까지 비쳤지. 꿈에서 아이들은 우리의 뿔에 화환을 씌워줬고 시인은 세상을 지킬 세이렌의 업적을 노래했어. 하지만 우린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어. 그러니 네가 우리 대신 인간들에게 심해의 전설을 노래해줘. 세이렌들은 파멸에 침식돼 피와 살이 부패하여 이 세상의 검은 물결 창조물이 되었죠. 안녕, 나의 자매들이여. 내가 최후의 사명을 완료하고 나면 너희를 위한 연회를 열게. 그렇게 바다 아래에 깨어있는 세이렌 한 마리만 남게 됐습니다. 히실렌스는 홀로 바닷속을 헤엄치며 동족을 위한 장례를 치르고 충만의 잔의 파편을 찾아 나섰죠. 하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헛수고였습니다. 이제 세월의 신력으로 바로 여정의 끝으로 가볼까요? 신성한 물이 담긴 대야에 닿으려면 시상 위의 힘을 써야 해. 마침내 충만의 잔이 완전해졌고 천벌의 창도 저승의 강을 벗어났으며 신은 검은 물결을 막아내는 사명을 다시 짊어졌어. 나는 끝없는 노역에서 벗어나 스틱시아에서 열리는 의례로 향했지. 난 자매들의 염원을 안고 육지의 만민이 환호하는 축제가 있기를 기대하며 아름다운 인간의 모습으로 변했어. 내 꼬리 지느러미는 두 다리가 되었고 비늘은 피부로 변했으며 몸을 감싸던 거품은 반짝이는 치마가 되었지. 하지만 육지에 올라와 보니 그곳엔 꿀음료로 가득한 축제도 하프를 연주하는 시인도 없었고 오로지 고요한 죽음만이 저승의 강에서 조용히 흐르고 있었지. 그녀의 소원이 마침내 이루어졌을 때 스틱시아는 이미 전생의 전철을 밟아 죽음에 삼켜진 뒤였죠. 기대와 약속은 모두 한낱 꿈같은 포영에 불과했던 겁니다. 세이렌인 난 태어날 때부터 조수를 담는 용기였어. 사명을 완수했지만 약속이 실현될 수 없다면 난
이 칠흑 같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고귀한 여왕 바구사는 취기를 핑계로 나의 죽음을 회피했어. 그녀는 육지에 내가 바라는 연애가 있을 거라 말했지. 그렇게 난 아무 목적도 없이 어둠 속을 헤엄치기 시작했어. 그분이 말한 연애는 도대체 어디에 있지? 고독한 검날이여, 내가 그대가 원하는 모든 것을 주겠노라.